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자극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하반기 첫 개장일인 오늘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코스닥 지수는 790선이 무너졌는데요.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외국인이 이끌었었는데 오늘 데이터만 보면 지수를 내린 장본인은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사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3주 전, 지금으로부터 3주 전에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1조 1천억 원이었고 지난주에는 4천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보면 오늘 지수 하락 이끌어간 거 대충 보면은 기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3,600억 원 규모로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주식을 파니까 기관들은 이를 받아서 사기 위해서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판 이런 순환고리가 오늘 연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투심이 워낙 위축돼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종목을 크게 사지도 않았죠. 이런 충격들이 오늘 시장에 나왔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기관은 오늘 코스피에서는 4천억 원어치를 팔았고 이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4천억 원을 팔고 기관이 3천억 원으로 이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이번에는 왜 선물 시장을 흔드느냐? 이건 아무래도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글로벌 투자 심리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 시장은 우리 증시의 미래 가치를 보고 매매를 하는 시장이죠. 이 가운데 중국 증시도 약세를 보였고 홍콩 시장에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가치도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와 심천 종합지수 오늘도 2%가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시하는 위안화 고시 환율은 사실 올랐는데 홍콩에서 직접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위안화 CNH는 0.2% 넘게 절하가 됐습니다. 위안화 시장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 가치도 오늘 같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지금 0.5%, 0.49%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기관들의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액티브 기관 투자자들 주식을 적극적으로 내다파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선물 차익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에 실제로는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이 프로그램 매도 장중 1,100억 원가량으로 팔고 있었고 방금 제가 확인하고 온 바로는 약 500억 원 정도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지난달 28일에 보면은 1,500억 원 매도가 나왔으니까 오늘 큰 수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는 투자자가 없어서 시장의 충격이 컸던 겁니다. 한 리서치센터 투자 정략팀장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를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받쳐주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인데 투심이 위축되니까 매수로 받치는 곳이 없었다라면서 지수 하락의 이유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화된 매매 기법인데요. 코스피 200의 현물 지수,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현물 지수와 선물 지수에서 가격 차이가 있을 텐데 이를 활용해서 동시에 한 곳은 사고 한 곳은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기법입니다. 선물 지수가 높으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싸게 사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 지수가 낮으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오늘처럼 현물을 파는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옵니다. 이 프로그램 매도가 컸기 때문에 그럼 시장이 밑으로 계속 끌어내려갈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거래는 이 매도한 만큼 매수 잠재력이 발생하는데요. 프로그램 차익 거래 매도 과정에서 물론 오늘처럼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매도했던 주식을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통해 다시 매수할 때는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증시가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마저도 받칠 투심이 없는 취약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6월 FOMC 의사록 공개, 또 7월 6일에 미중 관세 보복이 발효가 되고 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이어집니다. 이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실적 시즌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에 대한 그로 인한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PBR 1배 수준 이하로 떨어진 만큼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저가 매수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15조 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은 데다가 저가에 사볼까 하는 심리가 아직 여전히 생기지 않고 있다면서 밸류에이션 저점 상황에서도 심리를 돌릴 만한 이슈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힘겨루기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설전을 벌이게 될까요? 이번 주 숨죽여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합 플레이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한민희업 부지점장 연결돼 있는데요. 네, 일단 5개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리온, JTC, J콘텐트리, 네오팜,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한민희업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일에 추천했던 사막 콘덴서 3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오늘은 추천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내일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최근에 오늘 시장 급락세가 좀 남았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는 투신과 연기금에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되는 수급적 양화 패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 신제품 판매 호조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꼬북칩이나 혼다칩 판매 호조에 따라서 6월과 7월 달 신제품 라인 풀 가동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제품 판매를 통한 실적 회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 증가에 따라서 이제 고품질 제품 비스켓류나 이런 좀 가격이 좀 고가격대인 스낵류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그런 시장에서 상당히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회복세가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오리온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좀 하락이 나왔고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기 때문에 좀 조정을 감안해서 매수가는 14만 2천 원, 목표가는 15만 1천 원, 손절가는 13만 4천 원으로 좀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내일 시장에서 오리온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분당지점의 한민희업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기자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오는 악재 때문에 참 심한 몸살을 앓았는데요. 7월도 쉽지는 않아 보이죠. 미중 무역 전쟁 이슈 그리고 2분기 실적 이슈 계속해서 추적해서 저희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